아, 잘 들려요? 김미승 님도? 우리 이모 이름하고 똑같네, 김미승 님은. 아, 이모가 아니구나. 이모네 누나. 예, 풍요로운 불림. 예. 예, 맑음 밝음님, 궁산 노족봉님. 자, 이렇게 그 아이디를 보다 보면, 참, 잘 지셔. 그죠? 맑음 밝음. 아, 정말 맑아야 되고, 밝아야 되고. 자, 이번 주는 이번 9월은 참 힘든 시장이죠, 여러분들. 그죠? 시장이 재미없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레벨 다운이고. 그래서 9월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잖아요. 9월은 만만치 않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옵션 만기가 끝나고 여러분들 MTN 머니투데이 방송은 그 뭐죠? 예민수 앵커님 아시죠? 어, 예민수 앵커님 때문에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어, 방송을 했었었죠. 유튜브 방송에 나갔었었는데 저는 방송에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어? 방송 나가려면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방송국에 나 가야 되고 또 음, 저는 이렇게 면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도 많아. 면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방송 출연하는 걸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 끝나고 이 수요일 날 나오는 게 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혹시 2차 전지 지난주에도 사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를 했을 거야, 그죠? 로봇 관련주는 좀 매도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다시 보려면 이후에 한참 후에 다시 보는 게 낫고 AI 로봇 의료 AI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 시장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섹터나 종목 부분들이 다 하향, 하향되고 있어요. 9월에 특별히 올라갈 이유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9월 우리가 이제 그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매물도 점차 이제 빨라지고 있죠. 그 전에는 10월, 11월 달에 개인들 매물이 주로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연휴도 끼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시장 영향이 받고 있는 중이고. 자, 여하튼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반복적인 부분은 아까 방송에서 보셨지만 말을 하도 빨리 하다 보니까 그죠? 조금 그 앞에 방송 때문에 2분 늦게 출발하고 원고 내용을 다 이야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뭐가 걸렸어.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목도 아프고. 여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핵심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에 대부분은 다 이제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죠? 거기 이제 그 FOMC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요거 하고 그런 거기에 이제 이야기 못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유가에 있어서는 중요하니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 그죠? 그게 다 유가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저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죠? 사실이라면,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지. 사실은 사우디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뭐 중국 쪽에 기웃기웃거리고
원래는 친미 국가였었는데 뭐 중미 국가가 된 정도지. 그게 이제 관계 회복을 해야 유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유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아람코의 5, 60조 추가 지분 상장 이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봐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5, 60조에 다 누구 돈이겠어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 원유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유 생산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 미국 그죠? 투자 부분이 크니까 그런 것도 일정 정도 가미가 돼서 올리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자, 여하튼 뭐 다 이야기한 거는 넘어가고. 그죠? 자, 이제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거야. 6G 투자 속도 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6G 레디 투자 본격화, 레디 장비 이거는 이제 6G에 대비하는 5 장비를 의미를 하는데 그 부분과 맞물려서 이제 미국 인프라법 거기서 이제 예산관리국이 9월 14일 날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인프라 투자 발표를 9월 14일 날 그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그죠? 9월 13일부터 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약 55조 5천억 정도의 보조금을 책정을 해서 한다 하면서 그 관련해서 주구장창 한 3년 정도 떨어졌을걸, 그죠? 5G가. 우리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뭐. 그 9월 13일, 14일 날 다, 이거지. 에이스테이크. 그죠? 잘 보이지도 않잖아. 거의 3년 가까이 떨어졌네. 3만 원이 1,800원 왔으니까. 그죠? 3만 원이 1,800원 오고, 그냥, 거기에 KMW, 해서, 그죠? 저기 보이지도 않는 저 고점, 3년 전 89,500원짜리가 10,000원, 1,500원. 응? 그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89,500원 하던 게 1,500원 와가지고, 반등해가지고, 1,500원 기준으로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났네, 그죠? 다 지금 대부분의 5G 관련주들이 이렇게 3년을 급락을 하면서 그거 한데 저는 저 뉴스가 그렇게 크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어디 갔냐? 왜 이거를 보니? 어디 갔지, 파워포인트가? 파워포인트 나와라. 파워포인트 어디 갔나? 어디 갔습니까? 제가, 요거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매도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K바이오 백신 펀드도 1조 조성한다더니까 정말 그래서 여기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건 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냐면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까 원전도 그랬고, 그죠? 그렇게 원전이 나오고 이런 뉴스 떨어지던 종목이나 흐름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일단 반은 매도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게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뉴스 흐름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매매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 이 방송도 제가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 그죠? 뭘 다 아셔? 제가 에코프로 우리 이날 7월 26일 날 2차 전지 매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3,576명한테 제 돈 들여서 문자를 보냈고,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 이날이 수요일이어서 돌직구 타이밍에 나와서 꺼지기 전에 촛불이 가장 빛난다. 단기적으로 매도다. 이거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댓글을 봤냐면 왜 이때 얘기를 안 해주냐고. 저는 방송에 다른 사람들처럼 유튜브를 막 이쪽 저쪽 사방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방송국에 다니고 유튜브 방송하러 다니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이 수요일 날 방송하는 게 거의 다야. 그리고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예민수 앵커님 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는 거. 왜? 가끔 3개월에 한 번씩 소주 마시고 싶은데, 그죠? 그날, 유튜브 출연해서 만나고 소주 저녁 먹고 소주 한잔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저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싫어해. 그리고 이해관계에 상충할 수 있잖아. 우리 회원님들하고의 매매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회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야, 돈이 지금 이 가격에 130만 원 제가 126만 5천 원에 우리 회원님들 매도했다. 그리고 다시 샀다. 매도했다. 그죠? 다시 샀다. 매도했다. 이 이야기 해드렸을 거야. 그죠? 그리고 옵션 만기 날 저점이 나오고, 옵션 만기 날 저점이 나오고, 거기서 얘가 이렇게 쓰러질 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는 먼저 저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다 해드렸어. 미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응? 그리고 이런 애들은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이다. 그거 여러분들 뭡니까? 다 그런 가운데에서 세부적인 가격 라인은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그죠? 그게 조금 제가 항상 딜레마야 그게. 그죠? 그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다고. 응? 여기에 이 에코프로와 2차전지 매수해야 되는가 매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2차전지 하락 메커니즘과 이게 이제 예미세 앵커님한테 9월 14일인가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얘기한 거. 그죠? 로봇 관점은 어떻고. 여기서 이야기하면서도 현대해터에버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 18만 원 이하에서만 공략의 포인트를 잡아야지 위에서는 잡으면 안 된다. 이거 다 이야기해드렸어. 그런데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날짜에 유튜브 라인에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투자와 투기와 매매. 그죠?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 140만 원, 150만 원에 샀던 분들은 지금이 악소리가 나는 거고 반대로 그죠? 그때 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거고 어제 그저께 우리 회원님 중에는 89만 원에 사신 분 계셔. 왜? 이거 저점 나온다 그랬거든 제가. 어제 그저께 가격상 저점.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거를 여러분들은 꿈꾸죠? 그렇게 안 갈 거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때보다 더 오랜 이 시간 라인 부분을 더 길게 갖고 가지. 그 포인트 잡는 거에 그게 매매고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 방송을 뭐하러 봐.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아침에 무조건 사라. 딱 한 종목. 2차전지. 다른 쪽에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라인, 그러면 지금 그 속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를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매 라인 부분은, 그죠? 제가 그냥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회원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해? 회원님이 기본이잖아. 먼저잖아. 그러니까 다 이야기를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어느 타임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어느 타임 부분에 있어서는 뭐해?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보라. 그게 다 맞을 수 없어. 그죠? 그걸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셨으면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가 조금 반등을 했지만 그것도 제 카페에 가면 오늘 자동차 관련 섹터가 반등할 이유에 대한 것도 다 올려놨어. 아무나 보실 수 있는 분들을. 그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로봇주,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오는 타이밍에 로봇 관련주 고점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고점 나온 거다. 이 고점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반등 자꾸 기대하고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있으면 반등하면 때리라고. 지금 그 관점 그대로 유지해요. 내려와도. 응? SPG니 장기 성장? 장기 성장 맞아. 그런데 추석 지나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들? 실적이야. 실적에 얘네들이 그 실적을 검증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라인 부분들 지금 레벨단을 다 하락시키고 있어.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납품 연기 이것 때문에 장비주들 올라가던 장비주들 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죠? 레벨 다운된 거라고. 레벨 다운. 응? AI 기대감으로 반도체 편승해가지고 올라가다가 그죠? 장비 납품 연기 요청을 하면서 대부분 섹터가 다 레벨 다운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죠. 주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땐 뭘 해라? 주도주를 해라. 그죠? 그리고 테슬라가 세게 올라가면 매도해라. 응? 그 기본을 갖고 가야 된다고. 엔비디아는 매도 안 해도 돼요. 풍요로운 풀림. 엔비디아의 편승에서 올라왔던 애들을 매도하는 거지. 실적 시즌에 가까우니까. 엔비디아는 실적이 양호할 거니까. 다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풍요로운 풀림.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정 정도는. 왜? 애플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8%, 19%. 그죠? 그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엔비디아가 잘 성장하고 잘 갈 텐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행여나 중국이, 그죠? 미국 기업,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면 그래도 나 애플 좋아. 그래도 엔비디아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식은. 그죠? 왜? 매출 비중이 20%대를 차지하니까 그 관계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직접적인 규제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 펀더멘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니라면 엔비디아는 매수해야 되는 거지. 그죠? 저도 엔비디아 차트도 다 매일매일 봐. 지금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까요? 왜?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증명해 주면서 올라가니까. 그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얘도 마디가 나왔어. 그죠?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했었던 부분. 이게 1단 상승을 크게 했잖아. 그리고 나서 2단 상승을 딱 들어왔어. 그죠? 저 우리 회원님 이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 500불 여기서 매도해라. 응?
그리고 뭐해? 얘 딱 반 잘라서 이 근처로 들어오면 매수다. 아셨죠? 지금 이때부터는 매수해도 되는 거지, 분할. 여기를 다시 또 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 전에 시장 지수, 이 이격 조정이 있고, 그죠? 애플 때문에 엔비디아도 중국 매출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부담, 그것 때문에 이걸 뺀 거거든. 그때 이렇게 내려오는 이 구역에서는 잘 보면서 매수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격 조절을 해야 여기서 이격 조절이 끝나야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게 마디야.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뭐예요? 매주 월요일 날, 그죠? 윌리엄 오닐의 기법, 부터 시작을 해서 추세, 그리고 종목을 공략하는 기술적 분석, 심리적인 방법, 휴먼 인덱스, 그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께 에코프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가 다 마디가 나왔다. 그죠? 이게 큰 마디. 이 큰 마디를 쫙 봐서 이 큰 마디인데 여기 제 잘못 그렸네. 여기 마디만큼의 상승폭을 딱 갖고 갔다. 그죠? 이게 딱 오버슈팅 하면서 여기 딱 찍어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는 거지. 그러면 이래. 아, 무슨 차트만 보고 하냐고. 차트도 볼 줄 모르면서. 주식은 뭐 맨날 사기만 해야 돼? 암만 좋은 섹터와 종목도 그죠? 중간중간 조정을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 없으니까 맨날 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차트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차트만 봐서는 안 된다리잖아. 차트하고 주식시장의 성격하고 그죠? 반도체가 막 세게 올라가. 그러면 2차전지 못 가요. 경기 민감주가 막 올라가. 그러면 성장주가 힘을 잃어. 그러니까 그 국면마다 성장주의 힘이 더 센지, 가치주가 더 센지, 섹터 상문 누가 더 센지, 그 누가 더 셀 것은 시황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직구 타임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냥 종목 하나 주고, 야, 포스코 인터내셔널 얼마나 섹시해, 종목이. 차트가, 그죠? 섹시하잖아. 고점 대비 밀리지도 않고 여기서 딱 자리 잡고 그죠? 추세 라인 여기 이 라인 부분 더 내려와 보니 여긴데 이 라인일 텐데 여기서 외바닥 찍고 여기서 그냥 돌리느냐 아니면 여기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돌리느냐 그죠? 회사 좋고 제가 다니던 회사 주대우 이쁘장하잖아 그죠? 그런데 똑같은 차트 보고 이쁜지 안 이쁜지도 몰라. 그러니까 차트로 볼 줄 모르는 거지. 그죠? 제가 그 방송 아까 이야기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이거 뭐해? 응? 여기에 다 있다리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하지 않아 저는. 어떨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준비할 거냐 매수를 준비할 거냐지. 그죠? 제가 이 이야기도 했을 거야. 그죠? CS인도 8만 원에 손절했다. 5만 5천 원까지 내려와야 된다. 그죠? 제가 이달 손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8만 원에. 그죠?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야. 많이 빠진 게 아니지. 초전 박살이지. 그죠? 저 손절하고 여러분들께 손절했다고 딱 이야기해 줬잖아. 김기수가 손절하면 그 주식 쳐다보면 안 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3번을 먹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손절을 했어. 자, 섹터에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라인 보게 되면 뭐예요? 차트는 기술적으로는 잘 만들어 놨어. 하이닉스도.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에 화웨이 칩 관련 그죠? 화웨이 칩 관련 뉴스 거기다가 TSMC의 관련 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버벅대고 있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실적, 추석 끝나면 실적 타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조금 더 행보를 해서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IT 쪽, 뭐 맨날 얘 좋대잖아. 삼성전기 좋다고. 그죠? 이거 그때 뭐 테슬라 뉴스 나오면서 욕인가? 그죠? 그런 뉴스 나오고 나선 밑거리 맞고 내려오고. 안 좋다고. 그걸 수치로 봐야지. 앞으로 주식은요, 앞으로 다 좋아질 거예요. 라고 보면, 그죠? 좋아질 거라고 보면, 어느 기업 하나 팔 게 없지. 왜? 회사는 전부 다, 뭐해? 열심히 일해서 더 좋아지려고 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비전, 그죠? 다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죠? 첨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 그죠? 대한민국 증권사의 대부분의 애널들이 이 회사 추천하고 있다고. 그죠? 근데 뭐야, 얘. 팔라고 그런 얘는 떨어졌어, 얘도. 근데 고점 대비 몰림 폭이 그렇게 커? 안 크다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제가 얼마나 자산운용사들이 그저 과거에 젖어서, 응? 왜 우리가 저도 꼰대라고는 말을 들어요. 꼰대. 나이가 많은 사람 좀 꼰대, 꼰대, 우리 아들이도 아빠 꼰대야? 뭐 이렇게 가끔 술 마시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옛날 얘기, 나 때는 어땠고, 그죠? 나 때는 어땠는데, 나 때는 정말 절약하고 아꼈었는데, 응? 하드 떨어진 거 길거리에서 줄 서서도 다시 먹었는데, 지금은 뭐해? 애들이 수업권 이야기하는 세대로 세상이 바뀌었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세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에 바꿔서 섹터와 매매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까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거. 자산운용사들 이 가치펀드 옛날 사고 나 때는 있다고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변하면서 전기차로 진화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 하나도 편입 못했으니까 뭡니까? 수익률 못 맞춘 거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자산 뺀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인 하이니켈 양극재의 1등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 한 주 없고 한 주 없는지는 몰라. 그게 비중이 없으니까 이렇게 못한 거지. 그죠? 또 로봇 관련주 실적 없지만 로봇 관련주 올라가는데 그거 편승 못했으니까 없을 거고 AI 쪽 가는데 AI 실적 안 된다고 건드리지도 않았으니까 맨날 PBR 계산하면서 그죠? 그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니까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 성장 섹터의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거 잘 됐어. 세상은 그래 그 옛날 사고를 가지려면 혼자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꼰대 소리 안 들어. 저도 꼰대지만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면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같이 가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게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타이틀은 뭡니까? 주식은 세상과의 소통이다. 그 세상과의 소통을 빨리 하지 않고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다리면 오겠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비교해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보자고. 그죠? 제가 22만 1,500원.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죠? 요 22만 1,500원 에코프로 때 여러분들 기억나잖아. 그죠? 카카오하고 비교한 거. 2월 14일 날 카카오하고 얘는 싼 거고 얘는 비싼 거다. 카카오. 2월 14일이 어디야? 여기. 63,800원일 때. 그죠?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에 이 가격에서 이 비싸다고 매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할 회사니까 기다리면 갖고 가고 좀 오래 기다리면 된다고 이러지? 저는 이때도 날마다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도 계속 비싸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비싸다. 지금도 비싸 저는. 몰라 또 내일 상한가 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비싸요. 그게 가치평가야. 그런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지. 얘네들처럼 많이 3년 동안 죽으라고 떨어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때도 그랬습니다. 많이 떨어지면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 들어오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주식은.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박살 초전 박살이잖아. 그죠? 이 역사상 최저가일 거야 거의. 그죠? 역사상 최저가. 조금 여기 조금 남았나? 최저가네. 역사상. 컨텐츠리 중앙. 역사상 최저가. 아직 안 깼네. 깨져야 되는데. 그죠? 깨질 거야. 12,000원. 응? 그게 시장이라고. 많이 떨어졌다고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 그죠? 유튜브로 대박나신 그 옛날 저하고 같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엠텐 그 같이 방송도 했던 애. 그죠? 이 섹터 저 섹터 올라가는 섹터는 다 좋다고 그러는 애. 응? 저 이름은 얘기 안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떨어진 종목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응? 기다리면 됩니다는 뭐에 없어. 주식에서는. 기다리면 되려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여야 되냐면, 그죠? 종목이 좋은데, 그리고 매출 성장도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그에 따라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매크로 환경 때문에 충격을 딱 받을 때, 하다못해 내일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딱 해가지고 시장이 다 급락을 해. 시장이 순식간에 급락을 하면 암만 좋은 섹터와 종목도 같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폭과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낙폭과대합니까? 지금 낙폭과대한 종합주가지수는 아니야. 그죠?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의 코스닥의 모습이잖아. 이거 낙폭과대예요? 아니야. 그냥 여기서 이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추세 구간이라 그러지. 거래소가 낙폭과대입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도. 그죠? 세게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세게 급락하고 이렇게 어느 타임처럼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아니잖아.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데 시장보다 세지 않는 종목은 섹터는 이상 있는 거지. 항상 센 놈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말하다 보면 이렇게 오래 걸렸네. 자세한 2차전지 관련 내용은 아까 요거 꼭 반드시 보셔. 아셨죠? 실적 시즌과 비실적 시즌의 투자 아이디어. 에코프로와 왜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저점이 나온 건지 그걸 이해해야 기술적 흐름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거 자꾸 왜 없어져?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게 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얼핏 얘기를 했는데 이 소비주 쪽 잘 보시면 외국인 파란색이 외국인 방문객이잖아. 그죠? 2020년 기준 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쫙 내려온 거잖아. 그리고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섰어. 그죠? 그러나 전체 외국인 수는 아직 그때를 회복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에 중국인들, 중국 관광객은 요때 2020년 그 코로나 전에 56만 명인데 지금 22만 명밖에 안 와. 막 뉴스는 막 요란하게 온다. 제주도 보여주면서 막 그거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골프 치잖아.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응? 제주도 가서 골프 치느니 일본 가서 골프 치는 게 훨씬 싸요. 응? 제주도 가서 골프 치느니 일본 가서 골프 치는 게 훨씬 싸다고. 매력이 없어, 별로. 그리고 거기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들 뭐 중국 국경절이고 뭐고 하니까 막 그런 거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국 시장 중국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지표나 흐름들로 봤을 때 소비 쉽지 않다고. 미국도 하반기 가면 소비 위축될 거라고 그러잖아. 학자금 대출 10월 달부터 본격적이야. 갚아야 되는 게. 미국도. 그런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간다고. 연착륙 이야기를 하는데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뭐예요? 다 경기는 안 좋다는 얘기야. 긴축이 진행되는 동안 부분에 있어서는 하우롱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지 그 포인트지. 피벗 전환 기대감은 갖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기 부담이 옵니다. 거기에 유가까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사우디하고 잘 돼야 유가가 그나마 안정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유가로 인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는 깨지게 마련이에요. 그게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그런데 경기 민감주를 뭐하러 하냐고 지금. 그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아까 돌직구 타이밍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글로벌 1등이 뭐냐. 글로벌 1등 기업 적어도 1, 2등 기업으로 공략의 포인트를 잡아야죠. 코로나 전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코로나 전에는 화장품, 의류, 호텔 레저, 소매 유통이 다 방문객 수에 따라서 방문객이 증가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올라갔다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 방문객 부분으로는 그 상관계수가 깨졌어. 자는 거는 자야 되잖아.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호텔 레저는 당연히 그 수혜를 받는데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은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화장품에 대한 매력도 중국인들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직도 오면 화장품을 구매하지만 그죠? 옛날 비중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화장품도 북미, 미국 쪽의 비중이 높은 쪽,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옛날에 다 도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 시설 투자, 그게 화물차, 불도저, 트랙터가 다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쪽은 증가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조금 삐끗하죠? 그죠? 삐거덕대 지금. 그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정체된 거지.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들 파업하고 있고 회사들 자동차 전미 노조들이 파업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테슬라만 지금 본격적인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포드나 특히 GM, 스텔란티스 이쪽은 그죠? 본격적 판매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GM은 4분기 돼야 그죠? 본격적인 흐름을 갖고 갈 거라고 판매가 그 픽업 트럭 나오면서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중국 배터리가 어떻고 중국 전기차가 어떻고 그거 하는데 그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중국 휴대폰 사용하십니까? 그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 그런데 중국 핸드폰보다 삼성 거, 애플 거 더 많이 사용하잖아. 왜? 검증해야지. 그죠? 휴대폰 터져도, 그죠? 휴대폰 배터리 터져도 그거 한데, 응? 뭡니까? 자동차 터지면 그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아까 그게. 플라스틱 바닥재에 쓴 전기버스, 그게 중국 전기차였다고. 그 맨홀 뚜껑 날라 들어온 거.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부분, 9월 16일 날, 이게 정석이지. IR 보조금 주면 안 되지. 고시원 하이테크에게. 그죠? 그러니까 나쁜 가격 조정. 딱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하느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고점 7월 25, 26일 날 매도를 안 했으면 지금 죽을 겁니다. 심정이. 2차 전지 암만 좋다고 양극재가 좋다. 저 리튬 기업이 좋다. 포스코홀딩스가 좋다고 했는데 최고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머리 아픈 거야. 응? 왜? 에코프로 BM 고점 대비 반토막 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쌀 때 사야지. 그죠?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살 때부터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 전부 다를. 그러나 시장 상황과 섹터 상황을 보면서 왜? 노이즈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 제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26일 날 돌직구 타임 보시라고. 리튬 가격이 깨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그죠? 305위안 탄산 리튬 가격 305위안 가던 게 지금 165위안까지인가? 반토막 나고 있어 걔도. 리튬 가격은 그죠? 양극재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며 조정을 받아야지. 당연히 조정받을 걸 받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마지막으로. 아셨죠? 양극재 수출의 QE야. 이게 왼쪽이. 그죠? 여기가 이게 색깔을 이름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 회색도 아니고 이걸 진한 회색? 진한 이게 회색이잖아 위에가 그죠? 요 밑에를 진한 회색인가 이게 검정색은 아니고 그죠? 7월달 여기 8월이야. 양극재 수출액 추이로 보면 지금 막대 그래프 딱 보면 이게 4월달보다는 분명히 수출액이 적잖아. 그죠? 지난 1, 4분기 피크 2, 4분기 조금 못했지 수출액은. 그죠? 이제 3, 4분기는 9월달 나와봐야 하는 거고 7, 8월달로 보면 7, 8월 두 달로 치면 요 1, 4분기와 2, 4분기보다도 못하잖아. 수출액으로 보면. 이 말 뜻 이해해요? 그래프? 7, 8월달을 여기 내 9월달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죠? 1, 4분기와 2, 4분기의 그 두 달치보다는 미치잖아. 그죠? 그리고 1, 4분기에 고점 나온 부분이고 그런데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커지고 있지. 이건 수출액이야. 액. 그 수출액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수출량이야. 그리고 가격. 그죠? 가격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리튬 가격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 라인 부분들. 그죠? 그게 내려오고 있잖아. 빨간 이게. 그죠? 쌍봉 딱 치고 리튬 가격도 7월 중순에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탄산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가격이 다.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조정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서 어느 정도 라인에 매수가 들어갈 거냐를 고민해야지.
그냥 무조건 맨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건 아닌 거지. 주식을 왜 그렇게 해? 어렵게. 응? 공부하면 답이 보이는데. 자,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양극재 수출량을 보세요. 4월 달보다 7월 달이 더 양이 여기 무슨 색입니까 이거? 얼굴 색깔. 아, 제 얼굴 색깔은 시커면서 담배 펴서 그죠? 뽀얀 색깔 이거 뭐라고 그래 불러 이거? 아, 색깔 이름을 잘 몰라 제가. 아, 이거 오렌지예요? 아, 오렌지 치고는 조금 뭐 연한 오렌지, 베이지? 베이지색 뭐 하여튼 뭐 오렌지색이라래. 분명히 양은 절대적인 7월 이 양은 최고 크지 않아요? 막대 그래프가 7월 달에 그죠? 8월 달도 그죠? 진한 회색 부분이 막대 그래프가 크잖아. 가격의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출 양극재의 양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시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아, 그러면 지금 이 3, 4분기 나이 이제 9월 이게 다가 나오지 않았지만 8월 달까지 나온 걸로 보면 그죠? 이 절대적인 양극재 수출량은 더 늘어나겠구나. 다만 가격이 내려와서 이 뭐죠? 전체적인 수출액이 조금 못한 것뿐인 거지. 그죠? 거기에 4, 4분기로 들어갈수록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들의 차량, 신규 차량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가속화가 된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걸 또 지역별로 잘 보셔야 돼. 응? 청주 지역에서 양극재 출하량이 더 많이 나오는지, 대구에서 많이 나오는지, 포항에서 많이 나오는지, 그건 다 어떤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다 아시죠? 네, 그것까지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하고 또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얘기를 못 해야겠어. 그죠? 다만 옛날에 얘기한 거 똑같아. LNF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하시면 양극재 기업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입니다. 답은 딱 나온 거야. 다만 타이밍을 어느 타이밍에 갖고 갈 거냐. 그죠? 단기적인 매매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합니다. 아시죠? 우리 회원님들의 이해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튼 그런 흐름으로 양극재 요거 하나만 보셔도 알겠다 뭔 말인지 느끼실 거야.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은 지난주에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에 이야기한 내용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라고. 딱 내 종목 이야기, 관심 있는 종목 하는 얘기 딱 1분 들어? 그럼 맥락을 이해 못 해요. 살까 팔까만 이것만 듣고 싶지? 그걸 왜 유튜브에서 공짜로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공짜는 없어 세상에. 방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막 좋다 이거 좋다 이러겠어. 구독자 늘리고 광고 수익 보려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저부터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응? 대가를 지불한 만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우리 방송을 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 돼요. 응?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탐구해야 다른 답이 보이는 거야. 다른 답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돼. 주식은 외롭지만. 그죠? 공부하고 탐구하지 않을 거고 대신해 주길 바라면 김기수 선택하면 된다고.
아셨죠? 김기수였습니다. 김기수가 힘들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는 거야. 저는 2차 전지 왜 또 주도주가 나타나면 주도주 공략의 1인자니까. 주도주를 한 번도 20년 동안 놓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 주도주의 맛을 알면 시장은 쉬워요. 김기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오. 아셨죠? 여기까지.